자, 청기누설 2주차 수학 2학기 중간고사 지금부터 1주차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5주간 진행이 되는 이 청기누설 스터디는요, 앞쪽에 아주 기본적인 7문항과 뒤쪽에 그래도 난이도가 비교적 있는 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주차만 지금 16문항이죠. 네. 전문항을 갖다가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요런 설명도 있구나 하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뒤쪽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역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해결 쪽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게 뒤쪽이고, 설명 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보셔야 되는 게 앞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자, 두 집합 x, y가 같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 x는요, 이렇습니다. 자, x는 2a 플러스 3b 여기 되어 있고요. 자, ab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ab는 정수 집합 z에 속한다. 여기 정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y는, 자, y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4c 더하기 5d 여기 되어 있고요. 단 c하고 d는 역시 어떤 정수의 임의의 정수에 속하는 녀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집합 x, y가 같음을 보이는 방법은 집합 x가 y의 부분 집합이고 y도 x의 부분 집합임을 보이면 두 집합이 같다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한쪽을 보여줘서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출제의 의도 자체가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갖다가 거쳐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처음 보면은 조금 당황하는 문제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보면은 틀리지는 않을 텐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x집합에 들어간다고 채워봅시다. 그러면 이 x는 2a 더하기 3b가 될 건데, 얘를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면 4배의 정수, 5배의 정수 구조로만 만들어주면 이 녀석이 y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배 만들고 5배 만들어서, 자,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몇 A, 몇 B 맞춰서 2를 맞춰주는 거 아무거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원래 이제 MN 잡아서 이제 맞추시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2A, 그리고 여기가 2A, 요렇게 맞춰주면 네, 2A가 총 맞춰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3B, 그리고 여기가 얼마로 맞춰주면 되냐면은 3B로 맞춰버리겠습니다. 자, 얘가 한 끗 차이가 나니까 이쪽을 갖다가 조금 더 그냥 똑같은 놈을 짓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뜯어주시면은 이제 여기 만들어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A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거든요. 그러면 뭐를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때 이 x라고 하는 게 y집합의 원소에 속하니까, 따라서 이 x의 집합은 y 안에 일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 가정은, 자, y는 y에 속하는데 y가 4c 더하기 5d가 되겠다, 여기 되어 있고요. 자, 얘도 역시 x집합에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2배 한 다음에 다시 그냥
만들어서, 자, 요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지금 이게 요 녀석이 2하고 3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요 녀석이 3배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CD를 갖다가 적절히 뽑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배, 3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것만 아무거나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D라고 만들고요. 그러면 3D 됐잖아요. 그럼 2D 남았잖아요. 그러면 2C 더하기 D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2A, 3B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니까 요 놈이 또 정수란 말이죠. 자, 요 놈이 정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Y 너마저도 이 집합 X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임의의 Y가 결국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X집합에 속하더라. 따라서 두 집합 XY는 같다. 즉, 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집합의 상등의 뜻입니다. 자, 1번 여기까지 했습니다.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원소가 실수인 집합 S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같다. 아하.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여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쉽겠으나 어쨌든 간에 두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열된 원소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이놈이다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네, 중복된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1, 3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건 이미 X, Y, Z가 모두 다 다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집합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있기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고 했는데 다 더한 게 6이니까 이거 다 더한 것도 6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 곱한 거랑도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될 것 같은데 X, Y, Z의 곱이 0 또는 1인데 만약에 0이라고 했다고 치면 어느 하나가 0이면 적어도 두 개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놈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X, Y, Z의 곱은 1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X, Y, Z를 세계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인수분해를 갖다가 하시면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알파라고 했는데 자, 여기 세계근이 XYZ죠. 근데 한근은 1이고요. 이미 다른 한근은 대칭축 2분의 5에서 뿔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가장 큰 근 알파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알파가 얘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는 당연한 지사. 즉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은 자, 알파 제곱 더하기 5알 빼기 5알파 더하기 1이 0이니까 요 값이 알파로 나눠주시면 5다. 요렇게 푸실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죠? 틀리지 않으면 챔피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수가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몰라서 틀리는 기보다는요. 아이들한테 꼭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소 나열법은
중복되어 있는 원소는 여러 번 쓰지 않는다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 있는 이 세 원소는 아무 말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른 원소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집합의 임의의 원소와 B집합의 임의의 원소들을 곱했을 때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라면 x의 값은 얼마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한 결과는요, 0이랑 곱하게 되면은 무조건 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1하고 4x 빼기 4가 나오고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겹치는 게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개만 겹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랑 겹쳐야 되는가를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겹치냐 요렇게 겹치냐를 보겠죠. 여기 겹치는 건 x가 1 나오고요. 이렇게 겹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죠? 네. 자, 근데요, 이렇게도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얘랑 얘랑 겹치면 어떻게? 얘랑 얘랑 겹치면 안 돼. 심지어 얘랑 얘랑 겹치면 어떻게? 자, 그런데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세 개는 다른 놈이에요.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얘가 겹치면은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세 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쪽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은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되셨죠? 네.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제가 숫자를 약간 변형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집합이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합집합이 전체집합인 두 집합 A, B가 있다. 그러면 네, 뭐 A, B가 이렇게 반반 갈라한다 이 뜻이 되겠죠? 뭐 반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1부터 6까지의 숫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요. 근데 자, F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어떤 원소의 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를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니까 전체 원소들 두 집합의 합은요, 지금 교집합이 없으니까 합은 얼마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3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곱한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은 같을 때예요. 요거는 2차 함수로 증명을 하든 산술기하로 증명하든 양수인 경우에 산술기하로 증명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소의 합이다 보니까 반드시 같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고, 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자, 얘가 지금 FB라고 하는 것은 31 빼기 FA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FA를 X라고 보게 되면 X에 관한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FA라고 하는 녀석이 어쨌든 대칭축, 즉 15.5에 가까운 값이어야지 최대죠. 자, 모든 실뜨값이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15랑 16의 두 개의 후보인데 제가 1, 2, 3, 4, 5 그리고 16 집어넣었죠. 그래서 FA가 전체가 1부터 5까지의 합이거나 아니면 16만 들어가거나 뭐든 상관이 없어요. FA가 15 또는 16이 나오는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차선책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보면은 딱 반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 같으면 반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차선책을 찾아서 해야 되는 문제로 낼 것 같아서 제 숫자를 약간 변형했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5번. 어느 학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보충 수업자를 갖다가 신청을 했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전에 제가 단축포배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줄여서 단축포배라고 하고요. 뭐 제가 아이들한테 장난으로 할 때는 봉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포함과 배제의 원리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그 녀석인데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집합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혹은 뭐 합 혹은 확률 상관없습니다. 얘는 전체를 다 더한 녀석에다가 누구를 뺀다? 두 개를 더한 부분을 빼주신 다음에, 자, 다시 더한다. 자,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죠. 뭐 집합 3개짜리 유한 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걸 단축시켜서 단축 치트키처럼 제가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자, 푸신 영상 문제들을 갖다가 좀 보니까 뭐 직접 다 잡으셔서 하시던데,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 번으로 잡아서 푸는 게 좋아요. 자, A, B, C 전체 집합 U도 만들어야 되죠. 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전체가 정리돼야 되니까. 이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이거 전체 요놈의 합은요, 요렇게 일단은 더했는데, 요게 지금 2번 더해주고 2번 더해져서 2번 더해져서 한 번씩은 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이 3번 더해졌고 여기서 요 부분이 3번 빼졌으니까 다 빼졌잖아요. 다시 한 번을 더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녀석이 되겠다. 자, 이건데 단축포배 봉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전체 합을 X라 보고,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전체 개수의 합을 Y라 보고, 요 녀석을 Z라고 보면 별거 아닌 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요 부분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Y는 한 번 더해졌고 Z는 3번 더해져서 Y 플러스 3Z라고 되어 있고, 다시 Z를 한 번 더 더해주시면 되겠다, 이 뜻인데, 이게 그냥 X, Y, Z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물론 NA, NB, NC도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소프트도, 자, 얼마가 되냐면은 X는 1개, 자, Y는 1개니까 2개, 자, 3개 부분은, 자, 여기 Z 마이너스 2Z 넘어가면 3Z.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자, 전체를 다 더한 녀석은 요거는 한 번, 2번 더해지고 3번 더해진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네. 자, 요 가정을 봉배라고 하는데, 보통은 문제가 요게 주어져 있고 요거 주어져 있고 Y든 Z든 하나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 거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두 과목 이상만 하는 문제는 요걸 쓰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 Y 하나를 구하면 어차피 지금 하나는 주어져 있고 Y를 구하는 거에서 구했다고 치면 또 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또 한 과목만 이렇게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단축 포함과 배제의 원리, 단축 포배 혹은 봉배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놈이고요. 지금 5번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60, 자, 국어를 선택한 녀석, 30, 영어를 선택한 녀석, 20, 수학을 선택한 녀석에다가
두 과목만 선택한 놈을 갖다가 Y라고 하고요.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들이 세 과목 모두 신청한 사람이 10이라고 했으니까 30을 갖다가 뺀 다음에 다시 10을 더해주면, 자, 이게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냐 하면, 자,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한 과목만 한 녀석이 50, 두 과목이 Y, 세 과목이 1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얘를 풀게 되면 Y가 15, 즉 두 과목만 신청한 퍼센티지가 1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15를 집어넣으면 75니까 여기가 25%에 해당하는 건데, 25%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었냐면 140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두 과목만 하는 게 15%였으니까, 자, 15%면 몇 명이겠느냐? 아, 140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주시면 되죠? 네, 140에다가 25분의 15, 5분의 3을 곱해주셔서 140 곱하기 5분의 3이다. 요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닌데, 네, 어차피 여기에다가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를 통째로 잡아서 푸는 것들입니다. 자, 보통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요, 이 포배, 봉배 계열과 뭐 뒤에 나오는 X의 막강한 힘으로 N간한 건 다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간단히 보고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긴 나무 막대기. 옛날 단대국어 시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대국어 시험 문제 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있었던 문제예요. 네. 자, 긴 나무 막대기 위에 이 막대기의 길이를 10등분, 12등분, 15등분 세 종류의 눈금이 하는 세 종류의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 따라서 전부 다 잘라버리면 몇 토막이 나겠냐, 뭐 이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10등분을 하게 되면 전체 여기를 60L이라고 했다고 치면 10등분 하게 되면은 한 개 눈금이 6L이죠. 그리고 12등분 하게 되면 5L이 될 거고요. 그리고 15등분 하게 되면 4L이 될 거예요. 눈금마다 잘라주면 몇 등분이 되겠냐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각각을 잘랐다고 치면 10토막, 12토막, 15토막이 났을 거예요. 근데 눈금이 제가 편의상 이제 6, 5, 4라고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이 두 번 빼지지 않겠느냐? 두 번 빼지고 두 번 빼지지 않겠냐는 거죠. 6, 5, 30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6눈금, 5눈금마다 갈 때마다 두 번 빼졌으니까 30눈금, 즉 두 번 한 거를 갖다가 두 번 빼졌으니까, 두 번 더해졌으니까 두 번을 빼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5, 4는 20이니까 세 번만큼, 6, 4는 24가 아니죠. 네, 6과 4니까 12마다인 거니까 5번이 더. 그런데 이래버리면 너무 많이 뺐죠. 한 개씩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서 6, 5, 4 하게 되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은 60이죠. 네,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 풀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00명이 문제 ABC를 풀었는데 A를 맞춘 거, B를 맞춘 거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볼 건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X의 막강한 힘이라고 합니다. 전교 1등 하는 친구나 전교 평균 하는 친구나 전부 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런 설명조차도 필요 없어요. 네. 자,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함과 배제 혹은 봉배가 되지 않을 때 사람 명수는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 제가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에서 전체가 지금 현재 100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A가 40, 네, B가 35, C가 52, A랑 B랑 겹치는 게 15, A랑 C랑 겹치는 게 10, 그리고 여기가 든 모르간 쓰게 되면은 여기 바깥이 7인 거니까 A, B, C가 93이다. 요렇게 정도는 찾을 수가 있으시죠? 자, 근데 조건이 되게 많이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어차피 구하는 게 3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맞춘 애들인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미지수로 잡으면 전부 다 X로 한 문자로 세팅이 될 거고요. 이 세팅이 된 모든 문자는 0 이상이다. 요렇게 때려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A랑 B랑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A랑 B랑의 교집합이 15 줬다가 되니까 여기는 15 빼기 X를 써주시면 전체가 15가 되겠고요. A하고 C는요.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C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10 빼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A가요. 전체 몇 명이라고 했나요? 40명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를 채울 수가 있죠. 자,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5 플러스 X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는 거 잘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 C라고 하는 인원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죠? 52.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죠? 아, 30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합해서 93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1을 채웁니다. 같은 방법으로 B라고 하는 애들을 제가 알아요. 35명이죠. 여기가 25명이란 말이죠. 93에서 빼게 되면 여기가 또 채워집니다. 자, 여기는 33명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전체 이 녀석에다가 2개 합친 거에 요 부분 너마저도 93이 되어야 되니까 얘도 어떤 상수로 채워지게 되겠다. 그러면 제가 X의 범위를 하나 쓰고 바로 풀겠습니다. 모든 들어가는 건 0 이상이죠. 그래서 15 이하, 10 이하, 0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에 생겨먹은 요 녀석들의 합의 값인 거니까 요 놈의 최소값이죠. 네, 25, 34 빼기 X.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X가 10일 때 24가 된다. 즉, 한 문자로 세팅하고 심지어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문자를 X로 바꾼 다음에 0 이상이라고 푸는 겁니다. 자, 쌤 비스텍 같은 데 보면 2개짜리부터 3개짜리까지 아주 연습할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서 풀게 되면 뒤쪽 객관식 문제로도 여러 번 나왔는데 금방금방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면은 조금 당황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기호의 약속을 정해놓고 집합에서 이렇게 기호의 약속을 정하는 문제들 좀 있죠. 네, 대칭차 집합 같은 경우도 기호를 갖다가 약속을 정해놓고 푸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은 이것도 대칭차 집합에 관련된 놈이네요. 자, X 합집합 Y 빼기 X 교집합 Y.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게 되면 XY 집합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대칭차 집합이죠? 네,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정했다. 가장 작은 놈이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여기에 속하면 너 들어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근데 대칭차 집합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으나 저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순수한 X, Y 이렇게 말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X랑 Y랑 있으면 겹치는 부분 빼고
순수한 부분만 살아남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X를 갖다가 대칭 차집합을 하게 되면 2라는 호환 잡종놈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대칭 차집합은 3, 4, 1, 5인데 근데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B가 A에 속한다. 이렇게 써준다 이 뜻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B하고 C도 한번 해볼까요? B하고 C를 하면 2, 5, 2, 5 그러면 1, 4니까 순수한 A, B, C는 1, 4인데 그중 작은 B가 1이 여기 있으니까 뭐 B는 뭐 이유불문하고 네, 여기 있겠네요. 네, 그죠? 네, 1이 여기 살아 있으면 무조건 얘가 나오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A하고 C를 해보면 2, 4, 2, 4 있으니까 3, 5 됩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된다? 아하, C에 속한다. 이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네, 자, B, A, C 순으로 되는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쉬었다가 2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